네,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이고 다음 주 우리는 쉬지만 앞서 들은 것처럼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마무리하고 2월 달 어디에 무게중심을 실어봐야 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LS증권 정다운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금요일마다 뵙는데 금요일이 참 빠르게 돌아오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자, 이번 주는 돌이켜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가장 큰 빅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도 의외로 또 3개월 동안 3거래일 동안 상승을 하다가 어제장에선 조금 쉬어갔거든요. 오늘 하루 잠깐 쉬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시장의 좀 경계 심리로 분위기가 바뀔까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나쁘다고는 하긴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자료를 쓰면서 쏠림의 정점에서 확산의 압박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는 있는데 미국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미국으로의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이 어떤 성장의 좀 핵심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정책들을 살펴봤을 때 미국이 좋기는 좋은데 다만 제가 확산의 압박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미국이 사실 2023년, 24년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GDP 성장을 끌어나갔고 그 기저에는 미국 의료의 제조업 건설 투자가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24년에 제조업 지출 쪽을 그러니까 건설 지출에서 제조업 부분을 살펴보면 선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증가율로 보면은 이미 꺾여 내려오기 시작한 지가 제법 됐습니다. 과연 이걸 다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면서 미국이 성장에 대한 부분을 다시 가져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장이 당장 그 부분에 좀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숫자로 어떻게 나타날지 가능성은 어떨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하고 어제 또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하락과 금리 하락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트럼프의 원하는 대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 이외의 비미국으로 조금은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지표들만 봤을 때는 그 상승이 조금 꺾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상방을 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 트리거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취임 첫날만 보면 거의 50건에 가까운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난 1기 때죠. 1기 때는 220건의 서명을 했는데 지금 그 4년 동안 한 일의 20%를 단 하루 이틀 만에 다 해버린 겁니다. 이 속도라면은 오는 이제 다음 주도 추가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어떤 쪽으로 조금 주시를 해보고 있으면 좋을까요? 사실 행정명령을 뭘 낼 것이냐라는 부분은 되게 좀 어렵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메디케어 쪽으로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의료 쪽으로요. 네, 메디케어 관련해서 트럼프가 좀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예상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민간이 운영하는 보험을 좀 확대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이제 보험사들에게 아무래도 시장이 넓어지는 그죠. 결과를 가져오다 보니까 보험사 쪽에 조금은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약가 협상 프로그램을 수정 및 축소하는 부분, FDA의 신약 승인 과정을 간소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메디케이드 개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는 약가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낮추고자 하는 게 트럼프의 방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아니면 신약을 개발하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바이오테크 같은 것들이 좀 해당이 될 텐데 이런 업종들이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앞선 대담 시간과 지금 결을 비슷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제부터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은 생겼는데 이에 맞물려서 메디케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다면
약가이나 CDMO, 시밀러 쪽으로 충분히 방향성 좀 다시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 2기 출범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꽤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우리 증시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연초에 좀 강하게 반등을 네. 했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좀 기대감이 좀 더 강하기는 하지만 우려가 섞인 기대감이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가 좀 생각이 섞인. 됩니다. 네. 어제도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빠질 만한 요인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오늘 BOJ의 금리 결정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전날 뭐 달러가 좀 강하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까지 빠질 거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중심을 잡고 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대응을 해야지, 안 그러면 매일매일 주가의 움직임에 좀 휘둘릴 수 있는 시장, 조금 어려운 시장이 지금 한국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우려라는 부분을 저도 공감은 합니다. 수출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이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돼야 된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트럼프 역시도 약달러를 좀 선호하는 듯한 발언이 어제 다보스 포럼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말은 결국 우리나라에도 정말 작년에 가장 부진했던 우리나라 증시에도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면서 가져가는 게 저는 좀 적절한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환율도 1,430원대까지. 네네. 물론 옛날 1,390원대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구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 수급은 아직 통화 정책이라든지 수출 규제 때문에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네,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날 이제 뭐 달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뭐 트럼프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의 성장을 주도하는 쪽으로 다시, 글로벌 자금을 끌어들이겠다라는 방향으로 가면은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 별로 긍정적인 그림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네.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워낙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관세라든지 이런 걱정을 너무 미리부터 땡겨왔기 때문에 걱정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좀 나아지는 그림이 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고 그 기저에 좀 나타나는 부분은 말씀 주셨던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되는 그림이 나타날 것이고 그게 결국 외국인 수급을 유입시키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번 주를 이제 하나하나씩 돌아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약달러를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도 원달러 환율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또 수출이라든지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격이 없지 않아 있다. 그와 함께 업종별로는 스타게이트에 대한 것들까지 쭉 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거를 살펴봤으니 여기서 또 해안을 얻어봐야겠죠. 설 연휴 지나고 오면 국내 증시 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일단 지수부터 좀 궁금합니다. 지수단에서는 사실 산재해 있는 이슈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요. 네. FOMC도 아, 예정이 예. 되어 있고요. 뭐 오늘 이제 발표가 될 BOJ 금리 결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빅테크들이 본격적인 실적을 발표하는 게 바로 우리 설 연휴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봐야 할 텐데 그래도 매크로 단에서 저는 BOJ에 대한 것들이 사실 어제 상당 부분 우려를 반영을 네.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FOMC 쪽이 좀 남아 있기는 한데 FOMC에서 특별한 발언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데이터 디펜던트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할 것이고 금리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동결에 대해서 기정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FOMC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남는 변수가 이제 실적단이 될 텐데 네. 실적단에서 물론 불확실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TSMC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꿈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들이 나왔기 네. 때문에 실적단에서도 조금은 받쳐주고 AI 수요에 대한 낙관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하이닉스 같이 우리나라에서 좀 AI 밸류체인에 있는 것들, 뭐 하이닉스나 아니면 전력기계 같은 쪽들, 이런 쪽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주가는 조금은 올라서는 그림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근데 일본은행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강하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작년 8월에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지수가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지수가 좀 더 크게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사실은 이러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는 건데, 이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일본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그때 이후로 꾸준히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좀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부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좀 청산이 된 부분도 있고, 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들이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했을 거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주가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매도 먼저 맞는 게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BOJ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된 부분이 있지만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는 지난 8월의 악몽만큼 크진 않을 것이고 또 선반영이 된 격이 있다. 뭐 함께 또 FOMC 동결에 대한 모멘텀 우리 다 알고 있고 빅테크 실적은 TSMC가 잘 나왔듯이 또 힌트를 얻어볼 수 있다. 뭐 지금 설 연휴 지나고 와서 국내 증시 흐름과 함께 또 지켜볼 만한 이벤트까지 쭉 정리를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2월 달에는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 가장 좀 무겁게 두는 게 좋을까요? 2월 달 시장 역시도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민감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 기대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리스크 요인들, 뭐 대내 정치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은 GDP 쇼크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가 침체에 좀 빠질 수 있다라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종합적으로 좀 섞여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좀 올해 연간으로 보면 올라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봤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 그리고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불확실성 요인들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좀 빠질 때 매수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업종이나 뭐 테마 이런 쪽으로 좀 아이디어로 제시를 드리고 있는 부분은 미드스트림 쪽을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쪽에 좀 해당이 되는 거고,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코엑트에서 나온 이제 미국 천연가스 인프라 액티브라는 ETF가 있는데, 미국 주식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그래도 수익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수익 기회는 뭐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이제 유럽으로의 LNG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장하겠다,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다만 유가단에서는 좀 하방 압력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미드스트림 쪽이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인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2월달 전략은 미장으로 가보자라는 건데 지금 키워드 쪽만 들었을 땐 LNG 나오고 천연가스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번 주 조선과 강관 쪽의 흐름 여전히 2월달에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국내 증시의 연결고리까지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바탕으로 좀 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